네, 다음은 변호사 시험 5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뢰인 상담 일지를 봐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읽다가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거를 소장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어음법 이제 쟁점이 있었잖아요. 유일했습니다. 9회 시험까지 중에요. 어음법 공부를 이제 많이 하는 학생에게는 뭐 거의 마지막 그 논점 부분은 이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5회 변호사 시험이 보면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제 쟁점을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라든가 관습법성의 법정이상권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이제 쟁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런 거는 아주 기록 시험으로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문제가 어떤 민사 기록에서는 상당히 좋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나. 자, 의뢰인 상담 일지를 보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은요. 자, 1번은요. 1번은 이제 좀 간단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법 조문을 잘 숙지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강의 시간에 했는데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요. 한번 잘 숙지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요 사안의 경우에는요, 조병갑이 추풍령 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도 하고 또 환산보증금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런 것과 무관하게 보호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범위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거는요, 계약 갱신 이제 요구권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자 등록이나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갱신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병 이제 최병철이 수령을 이제 뭐 차임 연체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제 차임 연체된 것을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공탁을 했는데도 해지를 이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비워달라고 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뢰인 희망사항은요, 자신에게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을 이제 받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안이 있는 거죠. 법적인 그런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어떤 그 법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요, 조병갑은 이제 성산동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도 이제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국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창고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받아서 좀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와 창고 건물에 대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뒤에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조병갑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공산국은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죠. 소유권을 잃었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도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다음에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철거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오해 변호사 시험은 이렇게 특이하게 확인 소송 주문을 쓰는 게 이렇게 쟁점 두 개나 나왔습니다. 뭐 확인의 소송이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이제 소송 유형인데 변호사 시험에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재례도 어느 정도는 좀 만기에 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에 보면은요. 조병갑은 음식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채소류를 조달하기 위해서 김요선으로부터 이제 토지들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매수했습니다. 고덕동 517, 그다음에 고덕동 518 토지를 매수했는데 2015년 10월 초경에 517 토지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18 토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 토지를 파헤쳐 본 결과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번에 보면은요, 콘크리트 쓰레기 비용이 이제 1억 3,7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청구하기 논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불완전 채무,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불완전 이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는요, 이게 이제 상인 간 매매이기 때문에 즉시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의 경우도 6개월이 이제 인도받고 수령하고 6개월이 지나면은 제척 기간이 이제 도과가 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요. 조병갑이 성산동 이제 토지를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이제 5개 화장실이 건축이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조한근의 이제 토지였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조한근이 이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326 대지에 이제 화장실을 축조한다는 것이 어떤 경계 측량 기사가 경계 표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320 대지에 그러한 화장실이 이제 신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자 철거를 거부하는 답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장실을 철거하기로 하고 또 요 화장실을 이제 그 화장실 소유를 통해서 요 토지를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화장실 소유 때문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이 이제 성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의의 수익자다, 선의의 점유자다라고 인정이 되면 사용이익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부당이득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의 점유자가 된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악의의 이제 점유자가 된 거는 본권의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는요. 소장 부분 송달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이익도 청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례는요, 조금은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조병갑이 자기 아내 명의로 이제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자기가 매수를 하면서 아내인 이송자 명의로 이제 토지를 이렇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자가 명의 신탁인데, 그러니까 조병갑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명의 신탁 약정을 한 아내 이름으로 등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조병갑이고 이제 등기만 이제 아내 명의로 한 거니까 삼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근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요. 조병갑은 아내에게 언제든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송자는요, 자기 남동생인 이영철에게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제 또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증을 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인을 뭐 교체해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동의하고 보증과 저당권을 설정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 거래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증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2012년 4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증을 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실 관계에서는요, 보증인이 된 데도 이제 일정한 이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증계약 이제 보증인을 교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고 이제 보증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채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증인 교체도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많은 외상 거래가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20일까지 2012년 4월 20일까지 4억 원이죠. 그 4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채무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제 보증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증계약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페이지 보면은 위 회사는 그동안 이영철의 외상대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이영철과의 거래가 종료된 2015년 9월 30일까지 외상값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적 없이 외상 거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요. 그러니까 독촉도 없었고 가압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또 상인 간의 이제 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외상대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그 변제기가 언제 도래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증계약을 이제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급을 받고 마지막 공급받은 게 2012년 3월 17일이니까 그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시효가 진행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3년이 지냈다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보증 그러니까 주채무가 시효 완성되고 보증채무도 보충 이제 보충성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따라서 근저당권의 말소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도 사실관계가 꽤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게 삼진전자 주식회사 명의로 이게 어음이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최상진에게 이제 발행이 됐는데요. 먼저 이 어음 발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이제 송병일이 대표해서 이제 요거를 어음 발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송병일은 이제 대표이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상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송병일이 대표이사인 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송병일이 명함과 대표이사 인장을 사용하면서 이제 대표이사인 명함,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인장을 사용하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니까 표현 대표이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음 발행은요, 표현 대표이사 법리에 의해서 그 회사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상진에게 이제 어음을 발행해 줄 당시에 이제 어떤 금전 거래가 종료하면 최종 이제 정해지는 그 채무를 이제 거기에 기재하기로 하면서 액면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금전 거래가 종료했을 때 1억 원이었습니다. 네, 채무가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최상진이 이제 우범선에게 이 어음을 이제 물품 대금 이제 가름해서 이제 배서 교부를 해주면서 1억 2천까지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선은요, 회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1억 2천을 보충하고 지급 요구를 했다가 거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범선에게 이제 그 어음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병갑이 우범선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우범선의 그 어음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 희망사항을 보면은 삼진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어음금을 받는데 필요한 소를 제기해달라. 뭐 법률상 가능하다면 조병갑이 우범선에 대해도 빌려준 돈 중 위의 화해 공고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원한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우범선이 삼진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해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범선의 이제 요 어음금 채권이 지금 압류 추심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범선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심 권한이 원고에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따라서 원고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담 일지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5번, 6번은 사실관계 자체도 좀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많은 걸 묻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 않은가 싶고, 이건 뭐 변호사 시험이면서 이거는 속기사 시험까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제 임대차에 관련된 것인데요. 조병갑이 이제 이렇게 최병철로부터 이제 임차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놓으면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 임대 기간 2014년 1월 9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3년이다라는 거. 특약상에 보면 차임 지체 시 월 3% 지체상금 지급한다는 거. 또 임대차 종료 후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8일로 만료되니까 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갱신 요구를요, 꼭 1개월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6개월에서 1개월 그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또 연체된 거는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갱신 요구에 대한 답신을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거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3기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환산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기분의 임료를 연체했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거절하겠다. 3기 연체가 있어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 공탁서에 보면은 2기 연체한 거, 그거를 이제 공탁하고 지연 손해금도 3%로 계산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2월분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서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를 이제 거절하긴 했지만 분명히 나는 해지까지 하겠다. 2기 연체를 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공산국으로부터 서영수, 소진, 조병갑으로 이제 이렇게 쭉 전전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산국이 서영수가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등기를 해갔다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조병갑에게 말소를 이제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영수가 이제 그 서류를 위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호진이 매매를 하고 인도를 받았잖아요.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점유죠. 점유 권한의 특성상 이거는 매매를 하고 점유를 했으니까 자주 점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점유를 했고 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병갑이 또 이전을 받았으니까 등기 점유 다 승계했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2005년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2005년 4월 25일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입니다. 통고서를 보면은요, 공산국이 서영수가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호진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원고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창고 철거해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한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까지 해둔 것입니다. 자, 통고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요, 소호진은 이거를 매수해서 인도받았고, 당시에 이제 조사까지 했다 이거예요. 나름 조사까지 해서 서영수가 주인인 것으로 믿고 이제 이거를 점유를 했고, 원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선의 과실 없이 이제 점유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등기도 10년간 돼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면은요. 본인 앞으로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본인은 그 철거 의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요.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그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공산국의 청구는 토지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건물 철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제 공산국은 상실해 버린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서 조병갑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공산국은 더 이상 건물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요. 고덕동 517, 518입니다. 5억 원이고, 8억 원이고요. 517은 2억 원, 518은 6억 원입니다. 2015년 4월 14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부름 517의 경우에는 이제 김요선에게 있다가 조병갑에게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고요. 518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자, 통지서를 보면은요. 조병갑이 517에 대해서 2015년 4월 17일에 이전 등기하고 인도를 받았다. 근데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콘크리트를 발견했다. 제거 비용 2,200만 원이니까 이거 지급해달라. 그러면서 10월 7일에 통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월 9일 날 이게 수령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월 17일 날 이거를 이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기 전에 이거를 발견하고 통지를 즉시 했고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통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요, 내가 경매로 취득한 것인데 자금 사정으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귀하에게 매도를 했다. 어떤 잘못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에는 요 김요선에게 어떤 고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담보 책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에 보면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은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 수령하고 6개월 이내에 발견해서 청구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서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518에 대해서도 4월 17일 날 이제 이전 등기하고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11월 9일 날 이제 그 밑에 폐유와 폐비닐이 쓰레기가 이제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요. 1억 1,500만 원 비용이 소요된다. 기아에게 악이나 과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요 비용을 달라라는 것인데요. 자, 요 시점은요. 그 목적물을 수령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 안 돼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제 악이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 성산동 토지인데요. 이게 이제 조한근 명의로 있다가 조병갑이 이제 경매로 2010년 6월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을구에 보면은요, 2013년에 이미 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로 이제 조병갑이 소유권 취득할 당시에 이제 요 저당권이 경매로 말소가 된 상황입니다. 성산동 326개 보면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320 토지 지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은 326 지상에 이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320 지상에 있다. 그래서 통지서에 보면은 건물의 철거를 간청한다. 올해 말까지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이렇게 했고요. 그러자 이제 답변서가 이제 오기를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해서 내가 이제 그걸 믿고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어떤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화장실을 폐쇄하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경계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니까 선의의 점유자다. 이 주장은 이제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제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선의의 점유자인 기간 동안에는 그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이제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때부터는 사용이익을 이제 청구할 수 있죠. 악의 점유자로 의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5개 화장실을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실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석유류 제품 공급 계약서에 보면은요, 이송자가 이거에 대한 이제 보증을 이제 합니다. 자, 거래 기간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외상 공급 한도액이 5억이고 대금 변제기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 공급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지체 손해금률은 월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했잖아요. 해지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이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지막 공급을 한 때부터 한 달 뒤에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토지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이상훈으로부터 이제 이송자에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조병갑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등기만 이렇게 삼자가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송자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을구에 보면은요, 이송자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증인 교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철은 이제 보증인을 교체해 주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상 잔금이 이제 넘는데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 채무가. 그리고 사실은 남편 조병갑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증인 교체를 요청하는데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보증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보증인 교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공급을 계속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 외상 공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채무가 또 늘어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을 해지한다. 그 전원금을 풀어달라. 그래서 2012년 4월 20일에 이거를 발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어음을 보면은요, 최상진에게 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대표이사가 이제 송병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표이사는 송병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송병일은 대표이사 명함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인장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 대표이사 책임이 이제 발생해서 삼진전자 주식회사는 이 약속어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병갑은요, 이 우범선에 대해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범선이 이제 최상진으로부터 그 어음금을 배서 교부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범선이 이제 어음금 채권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음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진 주식회사의 등기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면은 삼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송병일은 대표이사가 아니다. 대표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 최상진에게 발행해 줄 때 보충할 권한을 1억 한도 내에서 줬는데 이게 이제 1억 2천만으로 추가 보충이 됐다. 이제 중대한 가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범선이 지급 제시 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어음의 효력이 소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예시 소장을 보면은요. 자, 청구 취지를 보면은 자, 1번에서는요.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가 이제 갱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차임이 2기만 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2기 연체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 판례가 이제 2기 연체로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바로 법을 바꿨어요. 3기 연체가 돼야 해지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 직후에 이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가, 주택 이런 경우에는요. 법이 이제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해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면은요. 요 성산동 토지의 경우에는 공산국에서 서류 위주로 넘어간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소지는 이거 선의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원고에게 넘겼기 때문에 원기는 등기 점유를 합산하면 10년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 의무가 없다라는 확인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기재례는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 내용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기재례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뜻만 정답만 맞춘다면은 괜찮을 거다. 자, 그 다음에 피고 김효선은 원고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의해서 517토지는요, 목적물을 수령하고 6개월 내에 이제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통지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콘크리트 제거 비용 2,200만 원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통지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겠고,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제 소주법상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한근은 이제 원고에게 320 대지 위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해야 되고요. 적어도 소장 부분 송달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석유 주식회사는요, 이영철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주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인에 대해서는요, 보증 해지, 이제 연대보증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지되기 전까지만 이제 보증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해지되기 전에 마지막 공급한 때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 대금 채무가 시효 완성됐으니까 보증 채무도 부종성에서 소멸이 됐고, 따라서 저당권 말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석유 주식회사는요, 소유자인 소외 이송자에게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제 이송자에게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부정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의권에게 해서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진전자 주식회사는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추심하고 있는 피하물 채권이 뭐냐면 어음금 채권입니다. 근데 삼진전자 주식회사는 어음금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대표이사 책임에 의해서요. 그런데 보충권을 1억 원 한도 내서 줬는데 1억 2천으로 이렇게 보충이 된 거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거거든요. 알아보지도 않고 보충했으니까. 그런데 1억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요. 자,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자, 피고 최병철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 자, 임차를 했다. 갱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 6개월,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이 되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갱신 거절의 표시를 했고, 임대인이요. 그 다음에 공탁을 하자 그거를 수령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까지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갱신의 효력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거고요.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갱신 요구권은요, 사업자 등록이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써주면 되겠고요. 또 2기의 차임을 연체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기까지 연체를 해야지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기 차임 연체료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 해지는요,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차임에게 달해야지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요, 간단하게 반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상국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요,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어 왔는지, 어떻게 이전 등기가 되어 왔는지를 쭉 기재를 해줍니다. 공상국, 서영수, 소진, 원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요, 서영수가 서류를 유지해서 해왔다 이거야. 그런데 소진은 그를 믿고, 그러니까 서영수의 소유인 걸 믿고 이거를 매수하고 등기하고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도 소호진의 것을 믿고 이제 등기를 하고 점유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점유를 한 2005년 4월 28일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가 등기부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는 창고에 대한 사실상의 또 법률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제 건물 철거 가처분 이렇게 해서 법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요 피고 공상국에 대해서요, 토지 소유권의 존재와 또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요선에 대한 거를 보면은요, 원고가 이제 상인이고 피고도 상인입니다. 상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요.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김효선으로부터 2015년 4월 14일에 매수해서 4월 17일에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10월 6일 날 콘크리트를 발견하고 7일 날 통보서를 보내서 9일 날 도달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런 것들 다 한 거죠. 즉시 발견하고 즉시 통지한 것이죠. 따라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상되는 주장에 보면은 오랜 기간이 지났다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술교령하고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통지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한근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요, 이제 원고는요, 요 마포구 320 대지를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고는 뭐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보다는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이런 사실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자, 요 대지 위에는 단층 화장실이 이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조한근이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제 소유자로서 철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한근은 이제 그 건물 소유 방법으로 그 부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월 70만 원인데 적어도 악의의 점유자가 된 소재의 길부터는요. 이제 그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소장 부분 송달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는 월 70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 자, 대지 부분에 대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이게 요 대지 이제 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대지는요 320입니다. 320이고 이게 이제 326 요 대지 이제 측량을 잘못해서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을 아마 이렇게 신축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요 320 요 토지를 이제 조병근이 이제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요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신축한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20에 대해서는요. 조한근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원고가 취득 시효 그러니까 경매에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2010년 이제 6월 이제 10일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요때까지는 이제 조한근 명의의 이제 토지였거든요. 조한근 소유의 토지였고 조한근 명의로 등기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320 토지에 대해서는요. 320 토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조한근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때까지는 취득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에 자기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취득 시효가 진행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유는 취득 시효의 전제가 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떤 취득 시효가 인정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입증의 곤란 이런 문제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이때부터 이제 2010년 6월 10일부터 이제 취득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2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적어도 요게 이제 그 조한근 소유였는데 이게 이제 이게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2010년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10년 6월 10일에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이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이 건물이 이제 동일인 소유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은 압류 시점에서 동일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가 된 거라면 그 가압류 당시에 동일인이어야 되고요. 또 그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요 건물 자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두 논점이 있잖아요.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 두 논점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기록에서 출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문제다. 기록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록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취득시효라든가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방석유 주식회사에 대해서는요 원고가 이송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이제 그걸 써줘야 돼. 그래야 이제 피보전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송자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갖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대위하기 위해서 이송자를 대위해서 이제 말소 등기를 구해야 되니까요. 먼저 그 부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석유 주식회사가 소의 이영철과 이제 외상 거래를 이제 하게 됐고 이송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대 보증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증인 교체 약속을 받았었고 동방석유 회사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라벌에 보면 이제 사정 변경이 생깁니다. 근데 채무 누적이 되고 신용 악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 중단과 보증인 교체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 중단을커녕 상당한 제품을 공급하고 외상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번에 보면은 이제 보증 계약을 해지 통고했다. 그래서 이제 해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지된 당시에는 이제 그 채무액이 4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죠. 물품 대금 채권이니까요. 자, 그래서 최종 공급일이 2012년 3월 17일이었고 그 약정서에 보면은 1개월이 이제 후에 변제기가 되니까 4월 17일부터 3년이 경과해서 시효로 소멸했다 이거야. 그 대금 채무는요. 그래서 보증 채무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이 됐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제 이송자가 할 수 있고 원고는 이제 대위 행사한다 이거야.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자, 피고 삼진전자 주식회사에 대해서는요. 자, 삼진전자 주식회사가 자, 이거를 이제 최상진에게 약속보험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진은 대표이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표현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그렇게 파고 다녔고 대표이사 인장도 소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회사 업무를 처리했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삼진은 약속보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진이 이제 요 최상진에게 어음을 발행해 줄 당시에 이제 금전거래 종료하면 그 금액을 이제 이렇게 보충하기로 했고 그 금전제 채무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까지만 이제 보충권이 있는데 최상진이 우범선에게 이제 물품 대금 채무에 가름해서 이거를 이제 배서 양도해 주면서 1억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우범선은 그 말만 믿고 1억 2천만 원을 보충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범선의 이런 어음금 채권에 대해서 원고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으니까 원고만 이제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범선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추심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고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요 1억 원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1억 원에 대한 보충권을 줬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원고회사, 그러니까 삼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초과로 보충한 2천만 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1억 원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어음 지급 제시일 다음 날부터 어음법 수정이 연 6%, 소정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15%를 이제 청구해 줍니다. 자,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요, 어음이 지급 제시 기간이 도과된 후에 지급 제시됐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채무자는요, 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충권 범위를 벗어나서 보충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충권을 준 범위 내에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어음법의 쟁점입니다. 자, 판례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담보 책임을 보면은 자, 담보 책임은 항상 제적 기간이 중요합니다.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민법은 582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6월 내니까요. 이거는 이제 좀 늦게 알았다, 이거 몇 년 뒤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6개월 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다면 6개월 내에면 무조건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그 목적물을 인도받고 10년이 지나면 이게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적 기간만으로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일반 채권의 이제 시효기간 해서 목적물이 인도받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판례가 있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상법에 보면 상인 간 매매에 있어서는 특칙이 있는데 보통은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화재의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발견하면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요, 목적물이 이제 넘겨받고 6개월이 지나버렸다. 라고 하면 더 이상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토지 수용 절차에서 이제 협의 이제 매매를 한 겁니다. 협의 취득 절차에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담보 책임과 불완전 이행으로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선택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유통시켰다. 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시켰다. 이런 경우에 거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전 취득한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근데 이게 이제 6개월로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요,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이제 인도받고 훨씬 지났다 하더라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가능하다. 이 기록에서는 이제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이제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도인의 어떤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요, 그 어떤 하자담보 책임과 또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이것도 이제 경합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에 이제 위작이 있는 그림을 이제 모르고 산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요, 중요 부분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합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취득 시효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1번 판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요, 취득 시효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자기가 이제 매수는 했습니다. 근데 명의 신탁을 해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은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명의 그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소유, 내부적으로는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등기는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등기는 지금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2번,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이면서 등기도 적법하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취득 시효가 인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증명곤란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뭐 사실상들의 권리 상태를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고려할 때 그 소유자가 등기를 이제 잃은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가 된 그때부터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이 변호사 시험 6회는요. 이 시험 문제는 바로 이 판례를 묻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취득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요.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이제 동일인 소유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동일인일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동일인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B에게서 A 그래서 이렇게 후발적으로 동일인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이제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이건 관습법상의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자였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류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가 아니었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 소유고 이게 이제 B 소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압류가 된 거예요. 압류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A 소유자가 됐다. 그 다음에 C가 됐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였긴 했지만은 요 압류 이후에 소유자 이거는 이게 말소된 운명이잖아요. 이게 경매가 돼버리면은요. 따라서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압류 당시의 소유자는 A와 B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가압류, 가압류가 이제 압류로 처리가 된 거라면 가압류 시점에서 동일이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는 그 앞에 저당권이 있었다면은 그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판단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게 토지, 이게 건물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저당권이 이게 설정이 됐다면 이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B의 저당권이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C에게 낙찰이 됐다면 이게 이제 법정 이상권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366조의 법정 이상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유자가 바뀔 때 법정 이상권 인정이 된다. 근데 요 저당권이 실행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366조의 민법상의 이제 법정 이상권의 문제고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뭐 다른 강제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그 경우에는 민법 366조의 법정 이상권 아니지만 여전히 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법정 이상권이 문제가 되든 아니면 강제 경매가 돼서 관습법상의 법정 이상권이 되든 똑같이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성립할 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또 안게 된다면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요. 2번 판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보증과 관련해서는요. 보증계약 후에 당초 얘기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례에서는요. 보증인들이 어떤 회사의 대주주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대표이사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서도 이제 배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자,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5회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이제 강의를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 번밖에는 대면 수업을 못했고,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여러분 민사법 실력에 좀, 향상이 있는 그런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제가 기록을 주고 3시간 동안 여러분이 작성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뤘던 판례 위주로 해서 시험을 출제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 잘 복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집행법, 가족법, 쟁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잘 공부를 해 두시면 기말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